내려오자고 외치는 지도자 어디 없소?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마다 경쟁적으로 퍼주기 공약을 듣고 있으면 배고팠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흔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를 성장시켰다지만 그 원동력은 더는 잃을 것이 없다는 국민들의 절박함이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전쟁도 사나운 짐승도 아니라 바로 배고픔이라고 했습니다. 망국의 설움, 전쟁의 피해까지 느낀 당시의 국민들은 뼛속까지 배고픔을 경험한 세대답게 무엇이든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년 독재에 개인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혀도 묵묵히 참아낸 힘의 결집이었습니다. 상식이 있는 누구라도 당시의 국민성을 바탕으로 이 나라를 이만한 반석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지난 70여 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와 1차 목표 지점에 도달한 것은 분명합니다. 안팎으로 기적이라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달려와 맺은 열매가 그 과정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만 보고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장기가 있으면 조정기를 거쳐야 하는 경제. 어떤 산도 한 번에 정상까지 오르지는 못합니다. 작은 봉우리를 무수히 오르내려야 비로소 큰 산의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어 더 큰 산을 향한 능선을 타고 먼저 내려오는 것이 순서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빨리 오른 산이지만 포기하고 찬바람이 불기 전에 내려가야 합니다. 어쩌면 70여 년 동안 올라오기만 했는데 내려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산이 오르기는 쉬워도 내려오는 것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를 때는 정상을 바라보고 가기에 방향을 잃지도 않고 미끄러져 구르지도 않습니다.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은 것은 허망한 마음에 다리의 힘도 풀리고 눈도 흐려져 미끄러지거나 길을 잃고 맙니다. 이 나라도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수행하면서 개발도상이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허허벌판에 개발 논리를 앞세워 말뚝만 박으면 세우는 것마다 돈이 되고 업적이 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모두가 가난해서 서로 나누던 바닥 인심은 사라지고 서로 더 가지려 할 만큼 먹고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항상 작든 크든 가진 자들의 고민입니다. 어느새 이 나라도 가진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더하여 가진 것에 대한 기대 심리가 더 큰 것도 성장시대의 가치관입니다. 그동안의 초고속 성장 과정에서 퇴보라는 것을 아예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부풀리고 키우기만 하느라고 생긴 기형의 버블을 걷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 뒤를 잇는 지도자마다 파이를 더 키우겠다고 목청을 돋우고 있습니다. 성장에만 길들여온 온 국민도 선진이라는 봉우리를 향해 먼저 길을 내려가는 고통을 피해가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서로를 속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지난 70여 년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예전에는 무엇이든 하면 되는 판이었지만 이제는 계획대로 되지 않을 만큼 나라의 판이 커졌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지도력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갈 만큼 국민이 무지하지도 배가 고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아가지 못하면 급격한 퇴보가 예견되기도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땀 흘려 이룬 이 결과를 후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절박한 변곡점에서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누군가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합니다. 안개가 끼었으면 거치기를 기다리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만을 따라온 세대들은 이런 불확실함도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정체를 무능으로 인정하고 무조건 치고 나가려고만 합니다. 잘못된 지도를 들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길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방향이 잘못된 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성장의 역사를 따라온 우리나라도 그동안 짓고 세우기만 했지 고칠 틈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집이 크고 멋지게 보여도 안이 썩고 부실하다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해줄 것이 더는 없다고 하면서 내려오는 것부터 하자고 외치는 지도자가 어디 없을까요? 70여 년 동안 쌓기만 하느라 여기저기 골마 터진 것부터 고치려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지만 함께 감내하자고 외치는 지도자는 없을까요? 위대한 CEO 엘리자베스 1세를 쓴 앨런 엑슬러는 리더는 흔히 성장의 충동에 사로잡히기 쉽다고 합니다. 성장을 위한 성장은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물리적으로 부각하려는 잘못된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들여 획기적인 사업을 벌려야만 자신의 존재가 부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성장병에 걸린 리더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15세기의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처녀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아버지 헨리 8세와 정반대로 새 건물을 짓는 데 돈을 쓰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재무 대신이 그녀에게 왕실 재산을 보관하기 위해 새 궁전을 짓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했을 때 엘리자베스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궁전이라면 이미 그녀의 아버지가 충분히 짓지 않았느냐며. 우리나라도 그동안 건설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건물을 짓고 올리면서 경제 발전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가계부채와 나라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IMF 체제에 들어갔을 때는 가계부채가 낮아 IMF 체제에서 빠르게 벗어났지만 현재는 가계부채가 경제 불황의 뇌관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서는 지도자마다 빚 감당을 할 수 있다며 앞다투어 선심성 공약만 남발합니다. 이번 대선도 여지없이 여당도 야당도 퍼주는 공약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림해온 아줌마들은 왠지 나라 경제가 기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전문가다운 예측지수가 아니라 그저 오랜 세월 속에서 느껴진 동물적 감각이라고나 할까요? 물론 세계적인 영국의 역사학자 파킨슨은 부자가 되는 왕도는 단 하나,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많아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빚도 자산이라며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빚을 경쟁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빚이 너무 많으니 씀씀이를 줄이자는 지도자 어디 없나요? 감사합니다.